자, 원래 학습 방향에 대한 부분 보겠습니다. 자, 시험에서는 우리가 항상 중요한 것이 문제 하나하나 내용을 보면 상당히 쉬운 문제들입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실수를 덜 하는가, 중요한 것은 고득점입니다. 그래서 다중교섭법에서는 한 문제로 틀려서 안 됩니다. 10문제, 보통 11문제, 12문제 이렇게 나오죠. 또는 많이 나올 때 보통 12문제까지 나옵니다. 보통 11문제, 12문제 나왔을 때 최소한 11문제, 12문제 다 맞출 수 있어야 됩니다. 한 문제로 실수가 있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고득점 전략으로 자, 기본에 충실해야 되죠. 자, 기본 내용을 확실하게 이해를 하고, 이해할 것은 이해해야 되고, 외워줄 부분은 또 외워줘야 됩니다. 암기사항은 암기해야 되죠. 모두 암기해서는 안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공부해서는 우리가 앞으로 오래 가지 못합니다. 자, 일단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암기할 부분만 암기하는 그런 물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객관식 문제 연습이 중요하죠. 자, 기본 내용을 잘 정리하더라도 객관식 문제 연습 없으면 이때 실제 우리가 시험 문제 나왔을 때 함정 문제를 가려내지 못합니다. 객관식 문제 연습을 통해서 문장 하나하나를 비교, 분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보다 명료해야 되겠죠. 객관식 문제 연습 후에 다시 기본 내용을 보게 되면 훨씬 이해가 쉽고 체계적으로 아마 정리되면 느낄 겁니다. 그래서 기본 실력을 점검하고 문장 하나에 대한 비교 분석을 통해서 문제에 대한 연습, 함정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피할 수 있도록 연습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반복적 학습이죠. 기본 내용이든 그리고 객관식 문제든 중요한 것은 여러 번 반복해서 내용을 정리해야 됩니다. 자, 실력은 하루아침에 오르지 않습니다. 꾸준한 연습을 통해서 이루어지죠. Practice makes perfect라는 말이 있습니다. 계속 하다 보면 잘하게 됩니다. 계속 하면서 잘할 때까지 내용을 반복해서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시험 직전 법령 개정사항은 상당히 유의를 해야 됩니다. 시험책이 한 달 전 또는 보름 전 최근에 개정 법령이 있는지를 살펴보고 그 개정 법령이 있다면 반드시 정리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시험 직전에 법령 개정사항 이 부분은 소홀히 하면 곤란이 집니다. 항상 최근에 문제, 기출문제를 보면 법이 개정되고 한 1개월 후에 시험 쳤다. 그런 경우도 개정된 법령을 반영해서 실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나중에 시험 치기 직전에도 이 부분이 전체적으로 정리해서 이걸 가지고 뭔가 법령 개정사항이 있다면 그 내용을 반드시 이때 우리가 홈페이지라든가 이런 것이 올려서 여러분 학습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